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시간,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보시면서 잠시라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중요함에 있어서는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가장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아마 판단이 다르실 거라고 보는데, 친구를 많이 가져야지만 될까요? 아니면 적당하니 진정한 친구 몇몇만 있으면 될까요? 혹은 친구 따위는 필요 없다, 인생은 나 혼자 살아도 능히 혼자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경조사를 가질 때에는 막상 그곳에서 몸을 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친구가 참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한없이 죽을 때까지, 세상을 뜰 때까지 남아있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불필요했던 그 전의 시간, 지난 날의 친구 관계의 일들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10대에는 어떤가요? 부모보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늘상 핸드폰을 가지고서 채팅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이 친구 관계. 그렇다면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할지의 여부는 개인 따라의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에 큰 가치를 더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은 사회적으로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여주죠. 건너서 듣다 보면 내가 치과 하나를 소개를 받더라도 좀 더 수월하고 좋은 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또 손쉽게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지지와 친밀감을 제공할 수도 있죠. 더불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때만큼은 정말 즐겁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아주 좋죠.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 저희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그러한 가족이 하나 있는데 그냥 친구가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보내는 시간은 8시간, 9시간을 떠들어도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관계라는 게 유익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제공을 하고 제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후가 되고 중년이 접어들면서는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친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이 필요하죠. 나쁜 말로는 친구 관계 관리라는 개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을 쭉 보면서 연말이나 때때로 명절이 되면 한 번씩 인사도 보내줘야 되고, 또 인사를 안 보내면 삐지는 친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성격 알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든지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대출을 해달라든지 그 외에 갖가지 부탁을 피곤하게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소통과 깊이 있는 대화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어떤 친구하고 친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질투해서 나만큼보다 더 친하네? 나보다 덜 친하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죠.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성향과 상향에 따라서 적절한 수의 친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친하고 전화 걸어서 술 한잔 할 수 있고, 전화 걸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친구가 10명이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2명이라도 비 오는 날 내가 비를 쫄딱 맞고 문을 두들기는 친구의 집에서 이유도 묻지 않고 어서 와, 힘들었지? 비 맞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한두 명의 정말 친구.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내 부모와 나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나보다 더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질의 친구. 어떤 친구가 더 좋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 물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 이후가 되면 그 수많은 친구들, 사회에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친구들 어느 순간에는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친구는 중요하기도 하고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는 매스미디어가 친구야.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더 싫어. 그래서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양하겠죠. 환경적으로, 또 개인적인 성격으로, 또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찰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고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에 놓일 수 있죠. 이들은 대화를 하거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친구들의 생일 한번 챙겨준 게 아니고 그 친구들과 한번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친 게 아니니까 내가 막상 아프거나 내가 막상 생일일 때 와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서로의 관계성에 필요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고립이 있습니다. only lonely라는 거죠. 나 혼자 외롭고.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이라는 게 있고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열등감이 있어서 자존감 끝에 자기 고립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적으로 불안 증세를 느끼는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위험한 그런 상황의 사람이죠. 다음으로는 취미 중심으로 고립형입니다.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 즐기는 게임이라든지 내가 즐기는 테니스, 골프, 그 외의 각종 취미 활동이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더 초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술, 공연, 운동 이런 곳들의 분목에서 자신의 취미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분포가 여러 개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나만의 취미 중심, 나 혼자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에 아주 포커스가 두면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 없이 지내는 이러한 형식의 사람들은 그러한 점들도 있다는 거죠. 독립성을 강조라는 부분을 또 짚어봅니다.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하는데 나 혼자서도 그거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결부가 돼서 잔소리하는 게 더 싫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단점의 같은 이런 내용들의 특징은 일반적이진 않죠. 특별한 거죠. 모든 친구 없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다양한 경험과 개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친구가 없이 귀차니즘이라는 말을 하죠.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나의 선택이 현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내가 스스로의 모습을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많이 두는 게 좋을까? 적게 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 혼자 친구 없이 홀로 지내는 게 좋을까의 세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하시면서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류에 속하시면서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혹시나 내가 친구가 많은 부류를 선택해서 살고 계시는데 친구가 적었으면 좋겠다. 때때로는 내가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은둔형으로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나도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갖고 싶지만 이제는 늦었어 라든지 혹은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십니까?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삶을 사는 것이고 관계성 속에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길이 더 많다라는 것은 많이 살아보시고 우리의 선대나 조상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살아온 환경,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는 관계성을 가지고 사시는 게 정답일 듯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이 꼭 따라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나 자신의 사랑이 꼭 따라야 됩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24시간이 만족스러운 웃음이 있으셔야 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